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 스탁 2부 쇼미더스탁.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앵커님, 앞서 1부에서는 우리가 앞서 반도체 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 네. 이번엔 좀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내년 전망이 좀 암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RA 등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수출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주가도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적인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인 경기 상태가 좀 침체로 가다 보니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차 바꾸려다가도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사실 국내의 이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속 점유율을 좀 늘려나가고 인식 개선이라든지 프리미엄 이런 가치들을 계계속 올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주들도 일단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아무래도 부품 주들까지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또 전망이 좋다. 라인업도 전기차 라인업도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주도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계속 흐름을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외에 또 강한 섹터들과 종목은 이어지는 쇼미더스탁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첫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체코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이는데요. 체코 대표단은 원전을 살펴본 후에 23일까지 머무르면서 한수원 측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체코도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본 입찰이 마감되는 이번 달 말에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장 들썩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토크가 가장 큰 힘을 분출했는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국토부가 내일 건설회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의 모듈러 사업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에 모듈러 주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범양건영이 오늘장 13% 급등하면서 4,5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출범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덕신하우징은 모듈러 건축에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지난달 시장 회복과 함께 주가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9% 상승하면서 2,125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매년 꾸준히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함께 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동방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이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 계약 저지,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철강과 시멘트 등 주요 물류 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난 6월보다 파업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물류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동방은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그 힘을 가져가지는 못했고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22% 급등했습니다. 오늘 3,015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역대급 거래량을 오늘 동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4가지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 총 4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 하면 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만큼 최근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잘 없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섹터이다 보니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 총 4종목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수익률 대결인데 여기서 살아남고 계신 전문가님들이죠.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에너토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에너토크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원전해체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기도 했는데 네네. 와, 에너토크가 이제 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선뜻 손이 잘 가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트 보면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는 네. 그런 종목인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에너토크 무대를 뒤집었는데 정말 앞으로도 뒤집을 거라고 보시는지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봐도 좋다고 보시는지 안 좋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에너토크를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가지고 온 이유 자체도 원래는 이제 보통 원래 원전 이제 한수원에서 이슈가 붙었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최근에 이제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뭔가 약간 무거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에너토크가 이제 상승을 해줬어요. 사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딱 이 에너토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소형주도 키 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국도 다시 이제 코로나 제로 이제 봉쇄를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금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몇 주 전까지만 해서 하더라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렸다면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너토크가 시가총액이 작지만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은 결국 시장에 지금 자금은 별로 없지만 개인들이 오늘 한수원이라는 이슈 테마 그 원전이라는 테마가 붙으면서 에너토크를 올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에도 말씀드리는 이제 범한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자금들이 많이 없고 작은 소형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징주로 에너토크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중소형 건설주들 랠리도 많이 나와줬죠. 에너토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항상 올라가야지 해주셨죠. 금지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문가님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한 종목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덕신하우징 만나볼 텐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덕신하우징이 이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연도 4월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신공항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또 시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좀 랠리가 나왔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덕도 신공항 이 이슈가 자세히 보면 간략하게 어떤 이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덕도의 신공항, 말 그대로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관련주들 거기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거기 그 위치에 회사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덕신하우징도. 그래서 그때 관련주였던 종목들이 한국선제, 뭐 부산산업 막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뭐 덕신하우징 말고도 한국선제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도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전에 4월 달에 또 시세가 나왔던 거는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고 4월 달에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 50% 정도 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권에서 이전에는 가덕도 신공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재료가 바뀌어서 간판이 바뀌면서 다른 재료로 탈바꿈을 했고요. 이번에 올라온 재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가 또 엮였죠. 요즘에는 뭐 옷깃만 스쳐도 네옴시티다, 또옴시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옴시티랑 조금만 인연이 있어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나온 이슈였죠. 오늘 이 덕신하우징이 직접적으로 뭐 사우디나 네옴시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물산이 이 네옴시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임직원들 숙소를 만드는데 임직원들 숙소를 모듈러 주택을 만든다, 조립식 주택을 만든다라고 MOU를 체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전에 이 덕신하우징은 이 삼성물산이랑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거죠.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건너 어쨌든 간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또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워낙에 또 시장에 뭐 강력한 테마라던가 이전에는 네옴시티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나서 조금 기대감이 소멸된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전의 테마가 조금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료가 바뀌면서 상승이 계속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선제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미 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종목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주신 종목도 지금 뭐 덕신하우징처럼 급등 랠리를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하단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오늘 이어지는 상한가 도전주 역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인데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최근이 아니면 오늘도 그렇죠. 네. 중소형 건설주들 랠리가 강하게 나왔어요. 네. 이게 건설 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히림이라든지 네. 뭐 데모 종목 실제로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건설이나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 거 알겠는데 오늘 유독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네. 좀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범양건영도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섹터에 묶여서 간 걸까요? 아니면 뭐 종목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을까요? 결국 뭐 섹터가 묶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자체가 이제 뭐 또움시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네옴시티. 또움시티 아니면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인니 이제 맞아요. 수도 이전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랑 물가를 잡겠다고 금융정책을 썼지만 이제 금융정책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재정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이제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건설주나 아니면은 이제 그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이 빠져도 이제 강하게 버텨주는 친구들 그리고 급등하는 친구들이 어디서 나왔냐? 건설주에서 나왔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형주 인프라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토크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늘 범양건영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소형 관련 그 건설주들도 계속해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화공여 아니면 특수건설 그리고 우한개발 같이 이제 토목 관련주들 그리고 4대강 복원이었던 이제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프라 관련주로 다시 한 번씩 크게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준 종목인 만큼 두 번째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범양가명을 이제 갖고 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범양 번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만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이 어떤 상한가 도전주일지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과거 이제 4대강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 옷을 갈아입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과거 4대강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토목이나 건축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동방입니다. 이제 물류라든지 뭐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주연 대표님 오늘 또 그 쿠팡 이슈가 또 있었어요. 네. 쿠팡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형 확장에 대표적으로 좀 신경 쓰고 실속을 챙기는 단계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과거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외형 확장에 신경을 쓰고 실속을 챙긴 지는 얼마 안 된. 그래서 최근에 좀 실속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한번 주가가 많이 떴던 거였는데 쿠팡도 이제 실속을 챙기기 시작하면 외형 확장도 많이 했고 파이프라인도 많이 뭐 속된 말로 정말 돈 들어오는 빨대도 많이 꼽아놓은 상황인데 네. 실속만 챙기면 이제 돈은 지금 정말 거두어 드리는 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쿠팡 관련주로 엮이면서 동방이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 볼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로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상승이 나왔던 이유 자체도 쿠팡이 이제 최근에 또 처음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 드디어 로켓 배송에 또 날개를 달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쿠팡이 흑자 전환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동방까지 이전에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뭐 쿠팡이 상장한다 이 이슈 때문에 또 이게 몇 점 상일까요? 한 5번 정도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쿠팡 관련주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상승을 했던 거는 오늘도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종가는 한 22% 정도로 마감을 했고 오늘 상승한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13% 정도 상승했을 때 이때가 이제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예 다른 이슈였죠. 이제 물류 대란 이 또 우려가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철도 파업이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합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다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달부터 철도 파업이 단행이 될 거고요. 이 미국에서는 철도를 이용해서 물류를 운송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철도가 중간에 파업을 하면서 물류가 중단이 되게 되면 운송이 안 되게 되면은 당연히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엮이면서 아마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곧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상승이 나왔다. 오늘 동방뿐만이 아니고 물류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KCTC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고 한솔 로지스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때 이전에 뭐 쿠팡 관련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놓고 거의 몇 년 동안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켜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른 물류 관련주들은 다 움직일 때 왜 동방은 혼자 안 움직이냐? 이 종목 자냐? 막 이런 말들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잠 자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에 쿠팡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나서 아예 좀
초에 태초 마을로 돌아간 그런 주가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태초 마을로 돌아가니까 이제 조금 재료가 바뀌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그런 또 상승세가 나왔고 굉장히 큰 폭의 이런 기지개를 켰다. 이제 그동안의 긴 겨울잠을 끝내고 기지개를 피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슬슬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종목까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동방 같은 경우에는 태초로 돌아갔다, 태초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그 포켓몬스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 포켓몬 세대인데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하면 포켓몬 처음 지우가 이제 스타트할 때 태초 마을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이 태초 마을로 주가가 돌아갔다. 네, 지우 상태로 돌아갔다. 지우 상태로 돌아갔다. 피카츄 얻을 때로 돌아갔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 태초 마을로 돌아간 종목인가요? 아니면 아직 뭐 태초 마을에 머물러 있는 종목인가요? 한번 갔다가 이제 태초 마을로 여행 한번 끝내고 돌아온 종목입니다. 네. 이제 그렇군요. 이제 뭐 관동지방 이제 탐험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화물연대 파업 말씀해 주시면서 쿠팡 관련주이기도 했던 동방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덕신하우징이라고 고덕도 맞나요? 네, 가덕도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랑 좀 연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종목일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굳이 따지자면 덕신하우징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좀 유사한. 그럼 네옴시티 쪽으로 볼 만한 종목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옴시티도 있고 인니 아까 신수도 건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네. 재건도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로. 네. 예, 좋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오늘 또 종목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힌트를 여쭤봤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오늘 또 어떤 종목일지 한번 좀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일 상한가 도전주는 어떻게 보면은 중동, 네옴시티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이주연 대표님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의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후속주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답을 여기서 이제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종목도 맞춰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종목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 4종목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와 같이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쉼없이 진행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출연진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251% 기록해 주셨고요. 8시 출연진 2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15% 기록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뭐 인원수도 부족한데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1부 전문가님들 아득히 앞지르면서 역전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선방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런 격차로 1부 전문가님들을 앞지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개별 순위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9위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7.97%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S트래픽과 나노신 소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공대현 대표님 오늘 EM 플러스 약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매도를 해주셨고요. 누적 수익률 30% 기록해 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한미글로벌, 현대로템, 대동기업 최근에 이제 짧게 빠른 수익 실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자,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37%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수익 실현하면 굵직하게 수익 내주고 계시죠? 과연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굵직한 수익률 계속해서 나와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7.8% 세 종목 엔터주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모아데이터부터 버킷 스튜디오까지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 실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AI처럼 손실 종목 없이 수익 실현해주고 계시죠? 정말 로봇캅처럼 매매해주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68%, 5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한미글로벌을 2번이나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신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신기계와 유신의 수익률도 눈에 띄는데요. 과연 보유 종목들도 모두 알찬 수익으로 나와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위셨는데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한 종목만 급등 나와도 1위 다시 차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종목이 더더욱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데이터 두 자릿수 수익률이 눈에 띄고요. 3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NC소프트 1등 공신이죠. 이제부터 5종목이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종목도 한껏 기대를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시작하셨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위, 3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80%,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역시 1등 공신은 히림 58%, 대우에 이어 20%에 육박하는 수익률. 역시 인생 종목 한두 종목이면 상위권 쟁탈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전문가님들의 인생 종목이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바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호주 대표님 중하위권에만 계셨던 분인데 어느새 그냥 몰래 슬금슬금 바로 2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100%를 목전에 두고 계시고요. CJCGV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웰크론 빠른 수익률이 역시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진파워부터 팜스토리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로 매도 종목 탑5를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이 대회 홍일점이시죠? 유일하게 또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107% 누적 수익률, 그리고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면요. 풍국주정 34%, 엑토즈소프트 25%, 히림 20%, 피플바이오, 휴마시스 12%, 11%. 이 종목들이 모두 단기간에 수익을 냈다는 게 더욱더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도 단기간에 20%, 30%, 40%까지 급등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자,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위를 지키고 계셨는데 네. 4위까지 내려오셨어요. 네네.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못했다라기보다는 네. 잠시 멈춰 계셨는데 네. 그동안 밑에 계셨던 전문가들 쭉쭉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호주 대표님이랑 이주연 대표님은 6등, 7등 이러고 계셨는데 네네. 하위권에 계셨거든요. 이주연 대표님은 근데 좀 특이 케이스인 게 1등 갔다 7등 갔다 1등 갔다
롤러코스터가 이거 뭐. 불고기 좀 많이. 아, 주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네.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주연 대표님도 그렇고 신호주 대표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4등으로 내려오니까 네. 이제 생쥐됐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근데 오히려 1위 경쟁을 하고 계시던 주 대장님은 막 순위가 쭉 내려가셨어요. 네네. 근데 또 뭐- AI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니까 네네. 또 금방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럼요. 전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지금 뭐 금지다, 은지다, 동지다, 생쥐가 됐죠. 생지가 돼버려서 4위 가가지고 한 종목 급등이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금지 바로 뺏어 버려야죠. 가야죠. 네, 다우데이터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다우데이터가 눌림목 다음날 딱 주고 그때부터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데이터가 제가 목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나서 네. 금요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를 같이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목요일 날 제가 17일 날 이날 추천을 드리고 목요일 날 이제 장중에 14%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워낙에 이제 다우데이터가 급하게 빠져버리니까 조금 약간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장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추세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너무 불안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손절가를 조금은 이제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 톡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저랑 소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제 눌림목을 한번 주고 나서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로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제가 지금 보유한 종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하락이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눌림목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일봉이거든요.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매수가를 이제 8,110원에 드렸어요. 8,110원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라인이 이제 제가 매수가를 지정해 드렸던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코로나 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권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그쵸.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그 이제 보면은 아까 주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태초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고 주가는 아직 급등이 안 나왔고요. 이거 그쵸. 매집이라고 볼만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료를 바뀌면서 이제 손바뀜이 났다라는 이제 뜻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이시지만 그 이후로 사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권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제가 드렸던 매수 가격이 8,110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매집의 기회라고 보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G 모빌리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료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 게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넥슨의 이제 메이플 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국 순환매가 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차례가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KG그룹 자체가 워낙에 뭔가 쌓아놓은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제 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KG 모빌리언스는 쌓아놓은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 또한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KG 모빌리언스와 같이 주류를 이끌고 있는 뭐 종목이라 보면 다날이 될 수도 있는데 다날보다는 훨씬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도 목표가까지 끝까지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현금만한 게 없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금알라는 거위처럼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이제 넘쳐나는 종목이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KG 모빌리언스 강조해 주시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코로나 때 주가 급락이 떨어졌던 수준에서 바닥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라 이제부터 주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위를 쟁탈하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상한가 도전주까지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 지금 현재 1위 축하드리고요. 뭐 워낙 뭐 1위 가셨다, 뭐 또 6등, 7등 갔다가 또 다시 1위 갔다가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위를 아득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서 한 200%까지 주가 이제 누적 수익률 가버리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이거든요. 네. 안정권인데 이제 LS전선 아시아 이 종목이 아직 터지질 않았어요. 네. 이게 중동 네옴시티에서 점유율도 꽉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사람 속을 태웁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네옴시티 중동을 꽉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베트남 시장도 굉장히 넓혀 나가고 있고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나 뭐 기업들의 수요 위축이나 뭐 수주 위축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앞으로 역대급 영업이익이, 영업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아까도 뭐 스치기만 하면 네옴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 실질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도 아직까지 지속성이 좀 남아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전형적인 삼각수렴의 형태를 좀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저점을 좀 높여 나가면서 지금 고점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한번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혹은 재료가 새롭게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해서 또 강력하게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이제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뭐 YTN이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매각 이슈 때문에 상승세를 또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삼각수렴의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그리다가 힘을 좀 응축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시세가 또 분출이 되면서 이 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잘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뭐였죠? 유니트론텍. 네. 네, 유니트론텍을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유니트론텍 같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참 편합니다. 마음이 참 편해요. 제가 어떤 종목이었지라고 살짝 잊은 것도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한 종목이어서 사실 걱정이 전혀 신경 쓸 되지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그럼요. 신경 안 쓰고 계셨네요.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럼 맞습니다. 유니트론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들어온 역대급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좀 들어 올려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지를 받던 구간이 있습니다. 저항을 받던 구간, 지지를 받던 구간이 있고요. 이제 이 지점이죠. 여기 지지받고 계속해서 겹치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선 저항이 되기도 했었고요. 딱 이 구간을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제 이거랑 비슷했던 게 예전에 KBG라는 그룹이 아니죠. 종목인데 KBG라는 종목도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때 이거를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좀 급등이 나와주는 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고요. 또 유니트론텍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스마트시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유니트론텍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자율주행, 뭐 UAM, 뭐 AI, 로봇 이런 것들과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또 시세를 받고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은 뭐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신 만큼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과연 1위 굳히기를 해줄 만한 급등 랠리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제시해 주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역시 중요하겠죠. 자, 유주연 대표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힌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유니트론텍은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일부에서 적풍 전문가님이 또 UAM을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핵심이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동화랑 관련이 있고 AI, 뭐 물류 자동? 자동화,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시원하게 그냥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요, 이 자동화, 이제 AI,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또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바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추가 되는 예상되는 정답을 올려주시면요, 채팅창에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모두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일지 오늘 방송의 또 하이라이트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내일 올라가야지, 예, 여러분들 올라갈 종목 어떤 종목일지 상한가 도전주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올라가야지. 제가 종목이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한번 또 올라가 주시죠. 네, 가야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제 내일 급등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뭐 특징주로도 말씀드렸던 이제 범한검은양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에 좀 맞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주? 재건주? 네, 재건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차트도 같이 떼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G20 회담도 잘 끝났고 이제 잘 끝났지만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재건은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결국은 이 재건을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 재건을 안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건 관련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재건주 하나는 꼭 편입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대란이 일어났는데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팜에 이제 열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년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육성을 한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농기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농기계랑 재건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아시겠지만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타버린 땅에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농기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세아텍을 여러분들께서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 두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이하로 정해드리고 이제 목표가는 3,05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이제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대 곡창지대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농업 활동까지 재개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만큼 결국 재건이라는 이슈는 올 수밖에 없다. 전쟁이라는 걸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 올 이 재건 이제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농기계 관련주 아세아텍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내일 바로 급등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050원, 손절가는 2,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아텍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과연 단기 급등 랠리 혹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대세 상승 랠리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주연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도 힌트를 많이 주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세 자릿수 누적 수익률 107%가량 내고 계신데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두 발 뻗고 잘 만한 네.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네. 근데 두 발 뻗고 잘 만한 1위를 그게 이제 이 종목 수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정도 급의 강한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 수익률 어느 정도 대략 예상하시나요? 적어도 이제 한 상한가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지금 이제 이전에 금지님처럼 너무 이렇게 좀 거만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네, 거만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또 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한번. 이거 금지님을 상당히 이제 공격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지님도 이게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 해주셨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비웃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 누적 수익률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말씀을 해주신 종목 바로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자, 그 종목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는지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성하고 계신 누적 수익률 107%에서 과연 137%, 140% 이상의 수익률 기록해 줄 만한 종목이 될지 기대해 보면서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이주연 대표님의 강의와 그리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까지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까지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커피 쿠폰까지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이주연 대표님의 이 포부까지 우리가 들어봤는데 오늘 또 중요한 강의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또 종목만 딱 받고 가는 것보다 강의도 이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그렇죠.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우리 그 증시 자체가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으로 시장에 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지치시기도 하고 좀 지겨울 만한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FOMC 의사록도 곧 발표가 되고 또 1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또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또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보통 대형주 장세였다면은 이제는 조금 중소형주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은 조금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지금 시황 상황에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충분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있을 이제 무료 방송에서 종목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까지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뉴 삼성에서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수혜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인터넷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무료로 모두 입장 가능하시니까 종목과 강의까지 모두 챙겨가시고 종목 어떤 종목인지까지도 맞추셔서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주연 대표님의 1위 굳히기가 가능할지 아니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재탈환 1위를 쟁취하는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2시간 동안 쉼없이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